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인터넷 브라우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으로 들어가려면 브라우저를 띄워야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롬, 가벼운 크롬을 사용하고 있고요. 윈도우즈 10에 포함되어 있는 엣지가 있고요. 그 외에도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비발디, 스윙 브라우저, 베타 많은 브라우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종류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네,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컴퓨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세부적인 내용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모자이크라는 브라우저가 있었어요. 이 모자이크라는 브라우저는 이제 1993년도에 발표가 됐고, 이게 이제 최초의 브라우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려면 이 모자이크라는 브라우저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줘야 되는 개념이죠. 지금의 익스플로러를 띄워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듯이 이때에는 이제 모자이크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일하던 이제 대학생 마크 앤드리슨과 에릭 비나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브라우저 중에서는 이제 최초가 되는 것이고요. 네, HTML이라고 있습니다. HTML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 네, 그림을 이제 텍스트와 같이 표시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게 뭐 대단할까라고 지금은 생각하겠지만 그림을 표시를 했다라는 거죠. 네, 텍스트만 표시는 쉬운데 또 이미지까지 표현하려면 또 그 당시에서는 또 기술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브라우저가 나왔습니다. 1년 뒤죠. 1994년도에 넷스케이프라는 이제 회사에서 이 브라우저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개발을 했던 분이 이제 같이 개발을 하고 또 투자자가 또 있어야 되겠죠. 네, 투자자를 이제 모시고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듯이 이 당시에는 이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90% 정도가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쟁사가 나온 거죠. 199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제 1년 뒤에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90%의 고객들을 경쟁사가 이제 끌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윈도우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운영체제를. 그래서 여기다가 익스플로러를 그냥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무료로 배포를 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넷스케이프는 어때요? 내가 윈도우즈가 있지만 넷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조건 이걸 내세워 버렸던 거죠. 기능은 비슷하면서.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제 급격히 익스플로러로 이제 이동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넷스케이프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일단 얘가 무료로 쳐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접근성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편리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는 완전히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넷스케이프를 사랑하는 이제 일부 개발자들이 별도로 모질라라는 이제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내비게이터는 살리지 못하고 다른 브라우저 2002년도에 파이어폭스다라는 이제 웹 브라우저를 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즈 개발한 곳에서 이제 개발한 웹 브라우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95년도에 이제 말했듯이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 윈도우를 깔면 익스플로러가 기본으로 이제 포함되도록 이제 해버린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웹 브라우저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9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질라 파이어폭스가 있습니다. 모질라라는 이제 재단에서 네, 만든 거이고요. 얘는 이제 무료이고요. 여러분이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 이렇게 소스를 공개해 버리는 거죠. 오픈 소스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교재를 아래 한글 원본 파일로 줘버리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소스를 오픈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조직에서는 이제 소스를 오픈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이제 버전 1을 발표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안전성, 보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버전 1.5를 출시를 하고 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버전업던 것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이라든지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데서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운영체제로서는 이제 윈도우즈, 또 리눅스, 안드로이드, 파이어폭스 이런 운영체제와 호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파리라는 웹 브라우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플 여러분이 핸드폰, 아이폰 만든 회사 애플이 있죠. 애플에서 만든 이제 웹 브라우저가 됩니다. 그래서 맥이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 제품의 이제 기본 웹 브라우저가 됩니다. 네. 그래서 2003년도 정도에 스티브 잡스가 사파리라는 이름의 애플의 웹 브라우저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사용자가 늘고 있는 크롬입니다. 자, 크롬은 이제 구글, 여러분이 웹사이트 중에서 구글이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네이버, 그 다음이 이제 구글 이렇게 되는데 구글이 개발한 프리웨어 웹 브라우저가 됩니다. 그래서 서다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하고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깨끗하죠. 익스플로러 화면은 굉장히 뭔가 메뉴도 많고 그렇잖아요. 얘는 화면에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추를 하나 눌러주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죠. 그래서 첫 화면이 일단은 굉장히 깔끔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메뉴 찾아서 눌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웹 브라우저에 비해서 이제 안정감이 있고 또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브라우저의 이름을 크롬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크롬이다라는 것은 이제 원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에서 뭐를 가리키냐, 이제 창틀을 의미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라우저는 이제 이런 틀 영역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최소화하자라는 데 이제 목표를 두고 크롬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이제 유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SM이다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종합정보통신망과 연결이 되어서 자, 모뎀을 사용하지 않고 전화라든지 팩스라든지 랩톱, 컴퓨터가 있죠. 랩톱에 연결해가지고 직접 접속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유럽식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글로벌이다라는 거, 모바일이다라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TE다라는 말이 여러분 종종 들어봤죠. 네, 4G 이동통신 기술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진화한 것인데, 그랬죠? long term, 오랫동안 진화를 한 것인데 장기간에 걸쳐서 기존 시스템을 발전시킨 기술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정지 상태에서 1기가 속도가 1기가 bps
60km 이상 고속 이동을 할 때는 100메가 bps 이상의 속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이거는 시속 120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700메가 영화를 이제 3분 만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속도다라는 겁니다. 자, 와이브로가 있는데요. 와이브로다라는 것은 이제 이동하면서죠. 와이어리스 선이 없는 거예요. 고속 이동 통신 서비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이동통신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용어 한 번씩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요소를 살펴본다면 GSM이다. 그러면 이제 모뎀을 사용하지 않고 이동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LTE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빠른 이동통신 기술이다라는 것이고, 자, 와이브로는 움직이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정보 보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네트워크 사회에서 정보 보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중요한 개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선 인터넷에 대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죠. 여러분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듯이 그곳에다가 많은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컴퓨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또 여러분이 정보를 저장을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이버 공간으로 이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정보의 양은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있는 장소, 전송 중인 정보, 이것에 대한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다가 이제 모든 정보를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내 아이디와 비번을 아는 사람은 클라우드 속에 있는 정보를 다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더 정보 보안에 관련된 문제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이다, 지킨다라는 거죠. 우리 집을 지키듯이 얘는 뭐를 지키는 거예요? 네, 정보를 지킨다 거죠. 나의 소중한 정보를 여러 가지 위협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보호를 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럼 이제 나한테 맞게 가공을 하고 그걸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또 친구들한테 송신을 하고 또 내가 내용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중간에 정보를 누가 바꿔버린다든지 훼손을 시켜버린다든지 없애버리는 거죠. 네, 변조, 내용을 바꿔버린다든지 바깥으로 가져가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정보 보안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정보 보안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건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용성이다, 기밀성이다, 무결성이다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기밀성 하면 여러분이 비밀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알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우리 둘만 알자.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게 하자. 기밀을 지키자. 비밀을 지키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비밀 보장입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사람만 알고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게 하자.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게 하자. 네, 그래서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무결성이다 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되도록 하겠다.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되기 하기 위해서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를 수정을 해버리면 어때요? 안 되죠.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를 고치지 못하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수신자가 이제 정보를 수신했을 때 또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꺼내 보았을 때 그 정보가 어떤 이유로든
수정되거나 또 추가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게 무결성입니다. 자, 가용성이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허락된 사용자가 이제 시스템에 접근을 한다 그거죠. 또는 정보에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정보에 접근을 하고자 할 때 바로 접근을 하자, 방해받지 않고 접근을 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시스템의 중요한 사용자예요. 내가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 당신은 안 돼요 라고 하지 못하게 하자. 정상적인 사용자들은 시스템을 접근을 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죠. 자, 대중에게 알려진 서비스 거부 공격, 도스 공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서비스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있는데 우리는 네이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가져옵니다. 근데 내가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네이버가 서비스 중지 상태입니다. 지금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도스 공격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냐면 A라는 사람이 막 0.00 간격으로 네이버에 막 접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인 나는 네이버에 이제 접속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A가 계속 접속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네이버 본연의 의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 그거를 이제 제공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이제 도스 공격이다라고 합니다. 자, 정보 보안의 주요 목표 3가지 꼭 기억합니다. 자, 정보 보안 위협의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자, A라는 송신자가 B라는 수신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할 때 자, 정보를 전송할 거다라고 물어봅니다. 넌 준비할 수 있겠니? 수신자가 OK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보를 전송하는 거죠. 이게 3스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통신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위협을 가하는 거죠. 네, 보안에 대한 위협입니다. 가로막기가 있습니다. 가로막기는 뭐냐면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A가 B한테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하는데 전송을 못하게 해버리는 게 가로막기가 됩니다. 수신 측에 도달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없어요? 네, 시스템을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B한테 전송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죠. 물어보고 B한테 이제 B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공격자가 수신자한테 네, 전송할 수 없어요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겠나요? 네, 그래서 가로막기 하면은 어때요? 네. 수신 측에 도달할 수 없도록 시스템의 일부를 파괴해버리는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공격자가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방해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걸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쉬운 예로 든다면 A라는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가기 전에 옛날 영화에서 신고를 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나요? 전화선을 차단시켜 버리죠. 전화선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죠. 네, 신고 못하게 그렇게 차단시킨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통신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가로채기가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 소매치기, 물건을 중간에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보를 중간에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제 도청하는 거죠. 네, 도청. 네, A가 이제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고 열심히 여기다가 아이디도 치고 또 패스워드도 입력을 합니다. 이걸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 이제 유출이 되는 거죠. 근데 A 입장에서는 어때요? 누군가 나를 도청하고 있다. 그걸 이제 모를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이제 SNS에서 주고받은 그런 내용들을 제3자가 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이 가로채기다. 가로채기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세요? 네, 도청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조 수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내용을 변경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A하고 B가 우리 4시에 만나자라고 했는데 A는 분명히 4시에 만나자라고 했는데 이거를 뭘로 바꿔버리냐면 8시에 만나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A는 4시부터 막 기다리는 거죠. 아, B가 안 오네. A 괘씸해 해가지고 1시간 기다리고 딱 가버리는 거죠. B가 딱 나왔는데 8시에 나온 거죠. 왜 안 나오지? 얘도 1시간 기다렸는데 안 나오네. A 괘씸해 해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A와 B는 틀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변경해 버리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송신자, 수신자는 내용이 변경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올바로 전송됐다라고 이제 서로 오해를 하는 거죠. 자, 위조입니다. 위조는 이제 가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송신 측에서 만들지 않은 데이터를 수신 측에 보낸 것처럼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친분이 있는 걸 이용을 해서 자, 범죄자가 A라는 이름으로 B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1시에 놀이터에서 보자 라고 합니다. 그럼 B가 놀이터에 나오는 거죠. A인 줄 알고 나온 거죠. 그랬더니 A는 없고 범죄자가 있어서 이제 어떤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B는 A인 줄 알고 나갔는데 실제로는 A가 아니었던 거죠. 이게 위조입니다. 그래서 A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 A가 A라는 이름을 빌려서 A인 것처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A인 줄 알고 B한테 이제 거짓이죠. 가짜죠. 네, A한테 이제 통신할 준비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B가 받을 준비 되었어. 정보를 보내. 그래가지고 여기한테 이제 정보를 보내는 거죠. 그럼 B는 A인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위조다라는 겁니다. 되었나요? 네, 그래서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정보를 보내지 않았는데 이제 공격자가 또 송신자로 위장해가지고 정보를 이제 수신자에게 보내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위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안 위협의 유형 4가지 반드시 기억합니다. 가로막기, 가로채기, 그다음에 변조, 위조, 그다음에 어떤 내용인지까지 기억하기 바랍니다.